안녕, 오늘은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한번 해줄게. 옛날에 페르세포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은 데메테라는 여신의 딸이었는데 꽃을 정말 좋아했대. 어느 날 명소처럼 들판에서 꽃을 타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더니 명계의 신인 하데스가 나타나서 페르세포네를 명계로 데려가 버린 거야. 딸이 사라지자 데메테르는 너무 슬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원래 농사를 돌보는 여신인데 슬픔 때문에 땅을 돌보지 않으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고 세상이 점점 메말라갔지. 사람들도 굶주리기 시작해버렸어. 결국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이 상황을 보고 하데스에게 말했어. 페르세포네를 엄마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이야. 정말 이대로 돌아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건 바로 하데스가 순순히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다만 배가 고플 때니 뭐라도 먹고 돌아가라고 준 명계 음식인 석류를 페르세포네에게 권해버린 거야. 하지만 이걸 먹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명계에 끌려와서 계속 울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던 페르세포네는 어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렸는지 석류 몇 알을 먹어버린 거야. 그 세 개의 음식을 먹으면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거든. 하지만 데메테르는 이미 스틱스 강에 땅을 돌려받겠다고 맹세를 해버려서 제우스도 난감해져 버렸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정됐어. 페르세포네가 먹은 석류 알을 개당 1개월로 치고 1년 중 6개월은 명계에서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지상에서 지내는 것으로 중재안을 주었고 하데스와 데메테르도 동의하여 1년 중 절반은 데메테르와 지상에서 살고 나머지 시간은 하데스와 명계에서 살기로 말이야.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들어오면 데메테르가 기뻐서 땅에 꽃이 지고 곡식이 자라. 그게 바로 봄과 여름이야. 반대로 페르세포네가 명계로 돌아가면 데메테르가 슬퍼서 땅이 차가워지고 식물이 자라지 않아. 그게 가을과 겨울이 된 거지.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 신화는 단순히 납치 이야기라기보다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이야기야.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봄에 꽃이 피는 이유는 딸이 집에 돌아와서이고 겨울에 딸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딸이 떠나서인 거지. 즉, 이 신화는 계절이 왜 생기는지 설명하려는 상상력이야. 자연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보면 돼. 또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소중한 사이의 관계를 자연 이야기 속에 넣은 거지.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세대 기준으로 이 이야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성장과 독립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말이야. 페르세포네는 처음에는 어머니인 데메테르 곁에서 보호받는 존재였어. 그런데 명계라는 새로운 세계로 가면서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게 돼. 나중에는 단순히 납치된 존재가 아니라 명계의 여왕이 되거든. 그래서 현대적으로 본다면 이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즉 독립과 성장의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감정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데메테르가 슬퍼하니까 세상 전체가 영향을 받았잖아.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해. 한 사람의 감정이 주변 환경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이야.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힘들어하면 집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처럼 이 신화는 감정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오늘 그리스 신화 얘기는 여기까지 해줄게.